네, 안녕하십니까. 콩입니다. 4강 선내 보건학도 2단원으로 나누었으며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보건학 정의란 환경위생의 향상, 감염병의 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와 간호봉사의 조직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의 발전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입니다. 즉,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을 시킵니다. 건강의 정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이며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질병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이 숙주이며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 인간이 둘러싼 환경이 있습니다. 펠튼 그랜디슨 클리크는 질병 생성의 3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레벨과 클리크의 질병 예방 3단계입니다. 예방은 질병 발생에 자극이 있는 시기로 생활환경 개선, 안전관리 및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2차 예방은 숙주의 병적 변화가 있는 시기로 질병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등 의학적 예방이 필요합니다. 3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된 시기로 질병의 악화 방지, 자녀 기능의 최대화, 재활활동 등 질병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부로 침을 뱉지 않는다.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는 타인에게 피해가지 않게 한다. 세 번째, 타인이 쓰던 수저와 식기류는 세척한 후 사용한다. 네 번째, 식전에 손을 씻고 식후 양치질을 한다. 다섯 번째, 목욕을 자주 하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여섯 번째, 음식은 오래 씹고 소식하며 취침 직전 식사를 금한다. 일곱 번째, 과음과 흡연은 적절히 절제한다. 여덟 번째, 배변은 규칙적으로 보며 용변 후 꼭 손을 씻는다. 아홉 번째,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적당한 운동과 취미 생활을 즐긴다. 열 번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가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의 3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전염원으로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병원체를 내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접염원과 숙주를 연결시키는 전파체가 많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수성이 높은 숙주 집단이 클 때 크게 유행해야 됩니다. 감염병 생성은 병원체, 병원소, 병원소로부터 병원체 탈출, 전파, 새로운 숙주의 침입, 숙주의 감수성 등 일련의 연쇄 과정 총 6항목으로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라도 결렬되면 생성이 안됩니다. 병원체는 감염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양, 독성, 병원성 차이로 감염되어도 발병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소는 병원체가 생존하기 적합하고 타 숙주에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장소이며 인간 병원소에는 환자 보균자, 동물 병원소에는 소, 돼지, 닭, 토양이 있으며 파상품 구충도 있습니다. 병원체 탈출은 병원체가 병원소에 빠져나와 전염시키는 탈출 경로를 말합니다. 감염병 전파입니다. 호흡기계는 결핵, 폐렴 등 비말 감염으로 전파합니다. 소화기계는 장티푸스 및 기생충 등으로 대변을 배출합니다. 비뇨기계는 성병을 일으키는 균은 농 형태로 배출합니다. 피부는 나병 등 피부 상처로 배출합니다. 혈액은 에이즈, 말라리아 등 수혈이나 공충에 의해 배출합니다. 기타, 눈, 귀, 코, 및 피부 등에서 나오는 체액이나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전파는 병원체가 병원소를 탈출한 후 숙주에 침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활성형, 비활성형 전파체가 관여합니다. 병원체의 숙주 침입은 전파체를 통하여 병원체가 다른 숙주의 침입을 말합니다. 숙주의 감수성입니다. 숙주의 감수성은 저하 능력에 따라 발병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수성 지수에서 홍역 95%, 백일의 60에서 80%, 디프테리아 10%, 소아마비 0.1%로 홍역이 가장 높습니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화물을 통해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콜레라, 패스트, 황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감염병이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검역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입니다. 콜레라 5일, 패스트 6일, 황열 6일,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10일,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10일, 긴급 검역 조치 감염병은 그 최대 잠복기 동안 감시합니다. 검역 규칙입니다. 검역 시간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은 즉시 조사를 하며 해가 진 후 들어온 선박에서 즉시 검역해야 됩니다. 응급 환자가 있는 경우,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경우,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일 때 즉시 검역해야 됩니다. 검역 조사 내용은 운송수단의 보건 및 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및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에 대한 검역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 자동차인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와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를 조사합니다. 검역 조사 생략 가능 선박은 검역 감염병 환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 승객 및 화물을 내리지 않고 일시 머무르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태풍 등 기상 악화 등이 있습니다. 선박 검역 업무입니다. 승선 검역은 도착 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출항하거나 기항한 선박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옮긴 사실이 있는 선박, 패스트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게 죽은 쥐가 있는 선박,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 쥐잡이 소독 증명서 또는 소독 면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 위생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을 검역합니다. 전자검역은 선장의 검역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전자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승선 검역 대상 이외의 선박에서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선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하여 변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며 검역증을 내줍니다.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국제공인 구서우증 혹은 면제증명서는 6개월마다 쥐의 서식 여부 확인했다는 증서이며 검역 점수 60점 이상 통과이며 쥐의 흔적이 있으면 안됩니다. 감염병 관리입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을 통하여 경구로 감염되며 잠복기 최장 7일에서 8일, 보통 이틀에서 3일입니다. 예방법은 환자 발생 시 격리와 환자의 분변과 토물을 철저히 소독하여 확산을 미리 차단합니다. 패스트는 전염된 쥐를 흡혈한 벼룩이 사람을 흡혈하여 전파합니다. 예방 방법은 신속한 발생 보고와 격리, 소독, 구충 중요하며 벼룩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황열은 환자를 흡혈한 모기가 다른 사람을 흡혈 시 전염되며 잠복기 3일 내지 6일입니다. 예방법은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에서 감염된 모기가 전파하며 잠복기 14일입니다.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 여행 출발 일주일 전, 2주 이전에 복용한다. 체류기간 상관없이 예방약 복용, 유행지역 귀국 후 4주간 약 복용합니다. 에이즈는 감염자와 성접촉, 감염자와의 주사, 수혈 등 전파되며 잠복기는 몇 주에서 몇 년입니다. 예방법은 금욕, 정족, 콘돔 사용이 있습니다. 혈액산소 호흡입니다. 동맥혈 내 산소는 19%, 이산화탄소는 47%, 정맥혈에서는 산소가 13%, 이산화탄소는 52%, 흡기 중의 산소는 21%, 이산화탄소는 0.04%, 호기 중의 산소 16%, 이산화탄소 4.4%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의 함유량은 21%이며 호흡 후에는 16에서 17% 정도입니다. 순수하게 혈액에 사용되는 산소는 약 4에서 5%입니다. 산소 결핍입니다. 산소 결핍은 산소 농도가 실 8% 미만인 상태를 산소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 12에서 16일 때 정신 집중 곤란, 두통, 판단력 둔화, 오심, 이명이 생기며 산소 농도 9에서 14%일 때 기억상실, 경련이 생깁니다. 산소 농도 6에서 10%일 때 의식불명, 중추신경장애, 청색증이 생기며 산소 농도 10% 이하일 때 혼수상태 및 심장정지가 생깁니다. 선박에서 산소 결핍 위험 장소를 다닐 때 환기가 불량한 탱크 내부, 창고 및 선실, 페인트칠을 한 실내, 식료품 저장 창고를 절대 다니면 안 됩니다. 선박에서 산소 결핍이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산소 결핍 장소에 접근 시 반드시 2인 이상으로 행동하며 산소 결핍 감지 시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산소 결핍 위험 지역 접근 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며 보호구인 산소호흡기, 송긴식 호흡기를 착용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건강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 허용 한계치 0.1%인 1000ppm이며 작업 환경 허용 농도는 0.5% 5000ppm입니다. 군 집독은 실내 환기가 불량해지며 악취가 발생하고 습도와 온도가 상승하여 두통, 권태감, 식욕 분진 등 나타납니다. 이런 독성을 군 집독이라고 합니다. 질소와 건강은 공기 중의 질소의 구성비는 78%이며 4기압 이상에서 마취작용, 10기압 이상이면 의식상실로 사망합니다. 잠수 작업 같은 고압 환경에서 가압병 또는 장압병이라고 합니다. 분진은 목재, 광물, 곡물, 시멘트 등 선박에서 하역할 때 먼지가 발생하면서 폐 속에 분진이 쌓입니다. 분진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10 이상은 강화분진, 10 이하는 부유분진이라고 하며 독성이 가장 강한 분진은 유리규산이고 암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진은 석면입니다.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위험성이 높고 자국 강도가 세며 피부에 대한 독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4강 1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